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고용징대 세액공제 중심으로 설명드렸고요. 2023년부터 고용징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세액공제 항목이 통합 고용세액공제 항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항목, 즉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항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에 따른 세액공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말미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고용징대 세액공제와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항목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죠. 적용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해부터 그 다음 2년간입니다. 일반기업은 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증가 인원수 곱하기 1,4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봅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보고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중견기업이 고용을 할 경우에는 증가 인원수 곱하기 800만원입니다. 일반 기업은 400만원씩이고요. 그러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 살펴보시죠. 우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제, 파견 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이자, 60세 이상의 사람, 경력단절 여성, 이분들을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력단절 여성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을 경과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당연히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는 해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850만원,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은 9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요. 중견기업은 1인당 450만원, 일반기업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입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때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조금 더 강합니다.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과 동시에 공제받은 세액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한번 딱 읽어서는 퍼뜩 안 들어오죠?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2023년 10명, 24년 2명 증가했습니다. 12명, 25년 12명, 26년 12명. 24년도에 2명이 늘어나서 12명이 된 상시근로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년간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아래쪽을 보시죠. 2023년 10명, 24년 12명, 25년 12명인데 26년도에 한 명이 퇴사해서 1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최초 공제받은 24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한 셈이죠.
그러면 이 해에는 세액공제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즉 12명이 된 24년의 그 인원을 3년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추가 항목,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그리고 수급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적용 요건은 위에서 얘기한 이 적용 대상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24년 12월 31일까지 위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원사업주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인원수에 곱하기 1,300만원씩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경우는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 배제 요건을 보시죠. 전환 근로자가 최대주주나 혹은 그의 특수관계인,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해당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즉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수는 늘었는데 그 인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어 버리면 다른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셈이잖아요.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늘었지만 다른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 증대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추가 공제 항목 두 번째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자녀 1명당 한 차례 한정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자녀 2명이면 각 한 차례, 즉 2차례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육아휴직 복귀자인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것, 그리고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귀시켰을 때 세액공제액을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수 곱하기 1,3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는 1,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는 900만원입니다. 적용 배제 요건은 해당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즉 육아휴직 복귀자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상시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2023년부터 실시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증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이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은 수도권에서는 1,100만원, 수도권 밖에서는 1,200만원, 중견기업 800, 그외기업 400만원인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이 1,450만원, 중견기업이 800만원, 그외기업 4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는 350만원에 늘었어요. 그리고 청년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중소기업은 수도권 700, 수도권 밖은 770, 중견기업 450, 그외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은 150만원이 증가한 850만원입니다.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은 950만원, 중견기업, 그외기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인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15세 이상, 34세, 5살 자라니 더 늘었죠? 34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년 이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경력단절 여성이 별도의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들어오면서 이 항목에 다 포함을 시킨 것이죠.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
고용 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 방법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실제로 공제받은 그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환수를 먼저 하고, 즉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납부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합 고용세액공제에서는 실제 현금을 납부하는 거 없이 이월된 세액에서 우선 차감하고, 즉 나중에 받을 금액에서 차감을 한 후에 그래도 금액이 남는다면 현금으로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훨씬 좀 유리해졌죠.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중복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증가에 따른 통합 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복 불가가 안됩니다. 즉 고용증가에 따른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받으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자, 이 부분들을 기업에서 어느 항목이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잘 계산해보고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 2회에 걸쳐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